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뵙네요. 소상영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 전반하고 이 영종도가 있는 저기 좀 넓게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영종도의 신석기 유적들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종도의 그 신석기 문화가 거의 중서부지방, 서울, 경기, 인천, 대동강역, 금강역까지 전체 큰 축소판이기도 한데요.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종도 개관하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종도하고 주변선의 신석기 유적들 살펴보고 영종도 문화를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영종도라고 부르죠. 영종도라고 대부분 부르고, 사실 잘 모르는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영종도가 그냥 하나의 섬인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지도는, 2000년, 인천공항이 완공되기 이전에, 아직 공사도 시작하기 전이죠. 항공사진이 한 1930년대 사진도 있긴 한데요. 워낙 해상도가 안 좋아서 그나마 이건 1984년에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아직은 공항이랑 들어오기 전이었고요. 보시는 중에서 가장 큰 섬, 그 부분이 이제 그 영종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삼목도가 여기 삼목도가 있고요.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지금 공항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용유도 지금은 당연히 다 합쳐져 있죠. 여기 조금만 신불도까지 해서 지금은 대부분 다 그냥 합쳐서 영종도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연립교가 놓여지지는 않았지만 천복항에서 배를 타면 10분 걸리나요? 한 10분이면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신도, 시도, 모도 좀 합쳐서 신시모도 보통 그렇게들 많이 부르시죠. 그다음에 배를 타고 또 가면 여기 또 장봉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 동호회는 잘 안 모이는데 그 전에 보통 오면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거나 또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보네.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무의도 다들 아시죠? 연입교 또 낮춰서 자전거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영종도는 보시면 인천하고 직선거리로는 인천 본 대륙하고는 제일 가까운 데가 아마 직선거리는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섬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조간대라고 부르는 지역이어서 실제로는 물이 빠지고 완전히 특히 연중 가장 물이 낮은 시기가 되면 사실은 육지로는 한 1km 정도만 걸으면 걸을 수도 있는 그 정도였죠. 아마도 해수면이 지금도 좀 낮았던 시기, 이렇던 시기에는 거의 육지하고 붙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전체를 100%를 조사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그런 조사까지 하기 어려운 편이지만 지금 이 영종도하고 이 일대 지금 다 합쳐져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 공항이 이렇게 갯벌을 다 매립을 해서 한 상황입니다. 인천하고 영종대교 굉장히 가깝게 영종대교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지금 영종도나 이쪽 쪽에는 굉장히 많은 신석시대 유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단위 명적당으로는 아마 신석시대 유적이 가장 많은 지역일 겁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고 조사도 굉장히 일찍부터 영도 본도는 아니고 시도 가운데 있는 시도에 있는 해총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 발굴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조사했던 아마 신석시대의 유적일 겁니다. 남한 지방에서는 북한 쪽에서 빨리 한 곳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남쪽에 부산 동산도 패총도 발굴을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부산 동산도 패총 같은 경우는 처음 발굴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제 외국 사람이 와서 발굴을 했었죠. 이 유적이 발굴했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해방이 되고,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나라 고고가 다 일본 사람들이 어떤 시작이었죠. 그리고 주로 이제 경주라든가 뭐 구역, 공주 이제 이런데 이제 그런 큰 왕릉 무덤이 있는 데를 이제 많이 발굴들 하고 다녔었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 잘 껴주질 않았죠. 자기네끼리만 하고, 물론 보고서를 낸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자기네가 다 가져가기도 하고 한국 사람 잘 모르는, 잘 쓰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났을 때 그나마 좀 그 내국이나 이쪽에서 고고학 쪽을 좀 맛을 본 학자들은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월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지식인 사회라는 게 좀 약간 사회주의 쪽에 강조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대부분 다 월북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초창기에 고고학적 좀 지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북한 쪽에 많이 있었고, 물론 이제 국내 남한 쪽에서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뭐 역사를 하셨다든가 미술사 쪽, 좀 그런 쪽이 좀 강했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국립중앙관광이 당시 이제 일본 일제시대에 있던 시절에 해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돌아가고, 이제 미 군정이 이제 국방을 임시 관리를 했었죠. 근데 뭐 전혀 한국인 직원도 없고, 한국인 직원이라고 해봐야 잔이라는 그런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인 직원을 당시 이제 인천 연안부대에서 붙잡아다가 다시 앉혀서 3년 동안 다시 근무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그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일대 국립박물관 관장하셨던 김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연한 기회에 당시 미군정 책임자였던 워커 장군을 만난 자리에서 명함을 줬는데, 그분 전국의 미술사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당신이 관장하시오. 그래서 관장이 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70년, 80년대까지는 실질적으로 북한 쪽의 고고학 성과가 우리나라 남한 쪽보다 훨씬 더 높았던 시절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도 북한 책을 아름아름 좀 봤어야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북한 책 잘못 보면 큰일 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북한 책이 뭐 이제 일본이나 미국 통해서 이제 몰래 들어오는데, 문제를 보면 까만색 글씨도 앞에 써있죠.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이렇게 글씨하셔다 시작하는데, 뭐 그건 뭐 넘어가는 거고 내용만 주로 봤었죠. 근데 이제 북한의 고고학이라는, 뭐 고고학문과는 한문 다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하는 주체사상이라는 게 너무 확립되면서부터는 사실 이제 북한의 학문이라는 건 사실 이제 더 이상 볼 거는 별로 없는데요. 그런 시절에서 남한 지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북한 쪽에 특히 현사고학제의 성과하고 좀 보조를 맞추려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선택했던 발굴지 중에 하나가 바로 시도 해초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시작했었고, 사실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조사들은 결국은 이제 공항이 되는, 이제 공항 계획이 생기는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뭐 신석기, 청등, 산사시대 이적 빼고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는 사람인데요. 혹시 몰라서 한번 영종도 지역에 지정문화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지정문화재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게 있고요, 시도에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국가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등급을 보통 이제 국보라고 얘기하죠. 남대문 국보 1호, 그다음에 보물 1호, 2호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순번을 매기는 거지 뭐 격이 높다 낮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유적 같은 경우도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 문화재에 매기는 최고 등급이 보통 사적입니다. 근데 영종도 지역에 이제 국가 사적은 없고요. 인천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만 3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백운산 쪽에 있는 용궁사라는 절에,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아마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쯤 만들었던 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남아있는 건물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워낙 전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옛날 건물이 남아있지 않죠. 실질적으로 그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건물들이 사실은 중국을 가도 거의 없어요. 중국도 워낙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불탔죠. 사실은 그 시기의 건물이 그대로 좀 남아있는 지역은 그나마 일본입니다. 일본은 외세 침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철저히 잘 보존을 해서 사실 일본은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의 서안, 옛날에 이제 당나라 장안이죠. 거기 도성을 보관하는 데 있어도
일본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있는 건물도 뭐 충실한 건물은 아니고요. 조선시대에 좀 대부분 다시 지어진 건물들이고 최근에 대부분 개보수한 그런 건물들입니다. 이거 이제 인천시 유형문화재 15호로 지정되어 있고 요 현판, 용궁산 현판이 흥선대원군이 직접 쓴 현판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두 개의 느티나무, 여기 할머니 느티나무, 할아버지 느티나무 해서 이렇게 시도 또 기념물 9호로 지정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석기 시대 주거지, 여기 삼목도 선사 주거지, 발굴할 때는 삼목도 삼유적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공원으로 꾸며져 있어서, 이게 또, 인천시 기념물 5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를 가서 탐방을 할 예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 외에 뭐 많은 문화재가 있긴 있고 봉수도 백운산에 봉수대도 하나 있고 뭐 굉장히 문화재는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정되어 있는 거는 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재라는 게 문화재는 중요하지만 뭐 문화재를 일일이 다 지정하다 보면 사실은 뭐 개발을 할 수가 없죠. 실제로 발굴 조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실제로 보존되는 유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발굴이 끝나고 나면 특히 보통 구제 발굴이라는 걸 통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제가 발굴 같은 경우는 학술 발굴 같은 게 있고 구제 발굴이 있는데 학술 발굴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죠. 제가 뭐 경주에 있는 왕릉이라든가 뭐 비어 있는 것처럼 잘 알려져 있고 이미 지정된 유적들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뭐 조사하는 경우들. 지금 경주 월성 같은 경우가 최소한 한 30년 계획으로 발굴을 하는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있고 많은 경우의 발굴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개발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발굴을 하고 거기다 이제 공사를 허용하는 그런 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화재는 파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공사 허용하는 것 갖다가 법적 용어로는 기록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없어지는 건데 보고서를 만들어서 기록해서 보존한다는 의미로 절대 파괴란 말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일단 이 일대에 있는 영종도하고 주변 섬, 물론 여기 위에 강화도도 있고, 뭐 밑에 영흥도도 있고, 여러 섬들이 있고, 뭐 소야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 다 보기는 어렵고요. 영종도와 가장 가까운 섬에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을 중심으로 한번 위치를 찍어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 뭐 지도가 작아서 뭐 이렇게 뭉쳐놨는데요. 여기 이제 문서동, 지금 문서역 바로 건너편에 근처. 지금 뭐 다음이 개발돼서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굉장히 가까워. 뭐 걸어가면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원래 그 위치였습니다. 저도 뭐 친구가 영종도에 살고 있어 자주 오기도 하고 그 앞에서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많이 하는데 거기가 옛날에 저런 유적이었다는 게 지금 뭐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변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운서동 1유적, 뭐 주변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운서동 3유적, 뭐 운서동 는들, 운서동 뭐 적개마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는 적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운서동 1유적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겠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적이 이제 신석기 주거지가 한 66기 정도 발굴 유서가 돼서 단일 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신석기 시대 유적이 주거지가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나온 그런 유적입니다. 주변에 운서동 3유적에서도 주거지가 집자리가 2개가 나왔고요. 능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한 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개마을은 뭐 제가 발굴을 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한 3기 정도 발굴이 주거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우선 1유적 중심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 삼목도 3유적, 아까 어떤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물 현재 유일한 영종도에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 중에 실제로 보존이 되어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신석기 주거지가 17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보존된다는 게 운도 되게 좋아요. 따지고 보면 운석 뭐 이런 유적이 먼저 발견이 됐으면 당연히 여기가 보존이 됐을 텐데 사실 이때는 전혀 몰랐었고요. 삼목도 유적은 그 이전에 학술조사를 통해서 알게 돼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학술조사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체 학술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발굴을 하면서 유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발굴도 중지시키고 보존 결정이 떨어져서 사실은
발굴 조사를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뭐 발굴 조사 다 해버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정보를 그러니까 너무 발굴 급하게 하면 정보를 잃어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발굴을 중지시키고 전체를 보존을 시켰죠. 지정문화재가 됐습니다. 삼목도 인류적 그런 지역들은 이제 크게 유적이 안 나온 데는 지금 뭐 골프장에 속해 있기도 하고 역시 또 대부분 다 개발돼서 뭐 화물터미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여기 중산동 유적 3번 여기도 지금 다 뭐 거의 다 이제 아파트촌으로 바뀌어 있죠. 구읍 뱉어 있는 이쪽 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넓은 적 거의 전체에서 뭐 띄엄띄엄 뭐 신석기 주거지들이 뭐 유적들이 좋은 소식은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중요한 지역들은 여기 제가 옆에 이제 가로쳐 표현한 건 조사한 기관을 써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한강문화재연구원이라는 데서 조사한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 집자리 주거지가 31기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했던 여기는 이제 도로에서 연구해서 2기 정도 나왔고요. 또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곳에서 주거지가 4기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위쪽에 반대편 위쪽에 이제 운북동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한강문화재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주거지가 한 19기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주거지 외에도 다른 유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왕동 유적이 다음에 이제 을왕동 유적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창 경기도 이쪽에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안 나는데 배 타고 MT 오던 당시에 이제 이게 어떤 지역입니까요? MT 오던 그쪽인데 여기에 이제 을왕동 유적 3유적이라는데 여기도 주거지가 한 4기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7번 남북동이라고 쓰는 요 지역부터 요 라인에 거의 신석대 유적이 쭉 선상 해안가였기 때문에 이쪽이 쭉 다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실제 현재 그 전에 한번 뉴스에도 함께 나왔던 건데 인천공항공사에서 국제 업무단지 이런 개발한 거 사실은 카지노 만든다고 해서 한번 난리 났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발굴 조사는 지금도 간간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회의 때도 왔었고 지금 아마 5월 달부터 발굴이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좀 늦어지는 모양이라서 혹시나 보안공사에 어디 문의해봐야겠지만 발굴을 하고 있으면 발굴 현장에 잠깐 들릴 수도 있고요. 만약 발굴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나대지로 남아있는 데에서 사실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전체에 지형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한번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좀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한번 동선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좀 걸으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학술 발굴을 했던 지역인데 송산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중산도 사실 동으로는 이제 중산동인데요.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에서 1990년대에 발굴을 했던 송산동인데 여기는 이제 주거지 마을 집자리는 안 나왔고요. 집자리는 안 나왔고 이렇게 야외 하덕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조리를 하거나 이렇게 사용했던 야외 하덕 유적만 나온 그런 중입니다. 남북동이라는 유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주거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야외 하덕이 모래사장 해안가 위에 수백 기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을왕동, 여기 신도, 시도, 모도, 구이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서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태초, 조개무지 등으로 불리우는 그런 유적들인데 사실은 발굴이 이루어진 거는 시도 패총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도 워낙 70년대에 발굴을 했기 때문에 자료도 잘 남아있지 않고요. 아마 그때 나왔던 유물들은 아주 일부만 보고서에 실려 있고 아마도 국립중앙관과 창고 어딘가에 있기는 있을 텐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 이걸 저도 그때 한번 생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다 아는 처지에 서로 곤란하게 할 것 같아서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옛날에 발굴한 것들이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중앙관이 지금 굉장히 크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여러 군데 전전하면서 옮겨 다니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중요한 유적이나 유물들이 제대로 정리 안 돼 있는 것도 많아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뭐 신도, 시도, 모도, 장공도에는 특별히 알려진 유적이 없고요. 무의도 이쪽에 유적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유적들을 한번 중요 유적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보시면 사실 영종도가 물론 뭐 신석기 시대 당연히 뭐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영종도는 거의 전 지역을 다 발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가운데 중심에 있는 백운산 여기만 뭐 녹지로 보존되어 있고 중간에 조금씩의 구릉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저렇게 있는 구릉 같은 경우도 뭐 발굴을 하고 유적이 없어서 그냥 복원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의 해안 지금 사실 해안선들이 좀 많이 좀 달라졌죠.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렇게 꼬리처럼 나와 있던 이렇게 지역인데 다 메꿔졌고요. 또 아래 좀 신골도행 같은 뭐 염정 같은 경우 다 메꿔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발굴조사가 됐다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뭐 공항을 만들 때는 뭐 공항 내에 발굴조사할 일은 거의 없죠. 공항은 그냥 갯벌을 그냥 매립한 거기 때문에 갯벌로 해서 어떤 뭐 유적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중조사는 일부 조금 했긴 했지만 별로 나오는 게 없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그대로 됐지만 당연히 뭐 공장을 처음에 건설하기 전에 길을 먼저 뚫어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시작해서 주변 배후 도시를 만들면서 사실은 뭐 영종 하늘 신도시니 뭐 이런 것들 만들면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 저기 발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딱 좋은 면적에서 우리나라 신석시대 주거지 우리나라 신석시대 주거지가 제가 2016년까지 세고 안 셌는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서 나온 신석시대 주거지가 587개였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청동기는 뭐 수천 개가 되는데 많지 않은데 지금은 좀 늘어서 한 700개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나온 게 한 150개 됩니다. 신석기 주거지가. 뭐 우리나라 실제 그 신석기 시대 주거지나 이쪽 연구하는 사람 치고 여기 한번 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적들이 많이 나왔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아주 이른 시기에 초창기나 조기라고 하는 지역을 빼고 전시 말씀 전기부터 이제 말기에 그 시기까지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영종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마을 웬만한 곳에는 유적 하나쯤은 다 깔고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요. 자, 그럼 한번 극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무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1년도에 제가 나온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직표조사를 했었습니다. 요것도 했던 이유가 당시에 이제 당시 공항이 2000년에 완공이 되고 용의도하고 무의도 이쪽 지역에 관광단지 조성하고 무의도 쪽 연입교 이런 것들 공사 때문에 처음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원래 99년도에 조사를 해서 이제 뭐 좀 넓혀서 백령도, 연평도 학교에서 좀 투입을 해서 용의도, 무의도도 하고 뭐 백령도, 연평도까지 조사를 했던 지역인데 조사를 다 끝내고 나니까 사실 무의도는 이제 조사를 먼저 했었는데 무의도는 사실 별걸 못 찾았었어요. 별걸 못 찾았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학교 박물관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의도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무덤 이장하다가 뭐 이상한 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뭐냐? 라고 제가 보기에는 신석기 시대 옛날에 있던 화살촉 같은데 봐달라서 갔더니 이제 화살촉 2점을 주셔서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건데 주셔서 신고를 해서 급하게 무의도를 다시 정밀 재조사를 했더니 한 4군데 정도의 신석기 시대 폐총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촉에 나온 건 바로 이 부분인데 사실 여기도 지금 뭐 거의 다 없어진 거 저도 최근에는 다이노크는 안 가봤는데 거의 제대로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석총이 2점이 나왔었거든요. 그쪽에 폐총이 있었고 그 아래쪽에 또 폐총 이렇게 섬 윗부분에
4개의 폐총을 당시에 찾아서 학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그 문화재 보호법이 1999년에 굉장히 강화가 돼서 그러니까 보통 공사가 그 1만 만제곱미터에 한 3,000평 정도 되죠. 그 이상 조사를 하면 무조건 문화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섬이나 이런 적 같은 데 잘 못 미친 것들도 있고 공사 규모가 3,000평 아래처럼 조그맣게 마을에서 길을 좀 넓힌다든가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뭐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것들이 없어지는데 여기도 이미 2006년도에 재조사했을 때도 뭐 이 아래쪽 폐총은 거의 흔적이 없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단 폐총이 현재 4개가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아마도 뭐 거의 다 대부분 다 훼손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뭐 여기 사진이 뭐 좀 희미하긴 한데 있는 사진이어서 이렇게 좀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부분이 섞여 있지만 여기 이제 조개 그런 그 조개 껍질들이 이렇게 산 중에 남아있는 그런 사진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흑백 사진이긴 한데요. 이건 이제 비싼 이 토기 신석시의 토기들이 다시 슈터가 됐고요. 요 토기 2점이 사실 슈터가 됐는데 제가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모르던 시절이었기도 했고 아직 그 지난주에 맡았던 제주도 고산리 유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신석기 유적이라는 그게 아직 발견은 됐지만 크게 아직 보고는 크게 안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연관을 못 시켰었는데 또 이제 그분이 신고했던 게 2점 요거였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주 매끈하게 다듬은 잘 갈아서 만든 신석기 시대 화살촉이고요. 여기는 사진이 좀 희미하긴 한데요. 떼서 만든 뗀석기입니다. 간 게 아니고 좀 떼서 만든. 근데 제주도 고산리 지역을 제외하고 신석기 시대에 이런 석촉이 나온 사실 발굴이 아니어서 뭐 정확하게 100% 확신은 못하지만 이게 거의 유일한 한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제 이런 제주도 나오는 석기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석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장담은 못하지만 혹시라도 무의도 지역인데 좀 더 빠른 시기에, 좀 이른 시기에 신석기 유적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는 뭐 어떻게 뭐 그걸 찾을 수는 없는데 뭐 현재 그 영동도 지역에서 영도 지역뿐만 아니고 중서부지방 통틀어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 중에 하나인 운소동 1유적보다 좀 더 빠른 아니면 굉장히 빠른 시기의 유적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찾을 길이 없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도 폐총은 2개의 폐총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그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신데 김석훈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전에 퇴임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면서 신석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나중에 신석기로 박사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인천 지역을 계속 답사하고 하시다가 1999년에 찾으셨던 유적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제 시도에서만 폐총이 있는 걸 알려줬었는데 요 시도 여기 선착장 부분입니다. 선착장 부분이고 요건 다시 이제 그쪽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답사를 해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은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다들 다 복토도 일부 되어 있고 깎아내기도 하고 사실 뭐 언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대교 공사가 워낙 아니다 보니까 마을에서 좀 더 넓히고 뭐 밭 개간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것들이어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2010년대 이후로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전산화가 좀 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개발 신청을 하시면 시나 도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이제 저게 유적 지도가 있는 게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띄어서 다 보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요즘은 섬에서 뭘 공사를 하셔도 규모가 작아도 다 걸려 나옵니다. 뭐 최근에 서야도 같은 작은 섬에서도 이제 공사할 때 다 발굴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전까지는 그게 안 되던 시대다 보니까 그때 뭐 다 대부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적 주변 위치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지만 사실 뭐 전혀 유물도 현재는 없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시도, 뒤에 있는 모도에도 폐충이 하나 있는 걸 알려져 있지만 역시 그것 자체도 뭐 이미 다 사라졌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적은 사실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발굴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기도 하고,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남한 지역에서 거의 처음으로 발굴했던 신석시대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역시 이 유적이 처음 알려진 거는 일제시대 때 알려졌습니다. 암산 유적 같은 경우가 1925년, 67년 대홍수 때 알려졌었고요. 이거는 보다 좀 더 일찍 1916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제 고고학을 담당했던 많은 일본 학자들, 사실 뭐 식민지를 경영하는 많은 그 제국주의 시절에는 보통 이제 식민지를 경영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학자, 뭐 고고학자, 민속학자, 인류학자들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좀 더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라든가 풍습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인 학자들도 뭐 당대 일본에서 굉장히 말 그대로 잘 나가는 학자들, 뭐 동경대학, 경도대학 이런 데 유명한 교수들이 왔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토리유조라는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식민사관 비판할 때 역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안 지역을 답사를 하다가 처음 발견했던 유적이 바로 시도폐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처음 그러면 뭐 보고만 됐었고요. 보고만 됐었고 특별하게 조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뭐 일제시대 때 사실 이런 식의 선사 유적 같은 경우에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이런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통 선사 시대를 나눌 때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큰 개념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확립된 게 사실 20세기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학자들이 당연히 뭐 이 한반도의 후진성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거 인정 안 했죠. 한반도에는 구석기는 있고 실제로 신석기, 청동기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금석 병영기라고 해서 돌하고 철을 같이 쓰는 시기가 뭉뚱그려서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는 현재 이런 비싼 메이트 신석시대 토기인데 당시 해안가 사람들은 그렇게 신석시 문양이 있는 이런 토기를 쓰고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문양이 없는 무문 토기를 썼는데 시대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데만 좀 이용되는 뭐 그 정도였습니다.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데는 말 그대로 화려한 유물이 나오는 경주라든가 현재 이런 가야 지역 거기에 약간 그래서 공주나 부여 지역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사실은 여기 뭐 큰 관심들은 없었어요. 뭐 여담이지만 부여 문양왕릉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여 문양왕릉이 살아남게 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은 정말 운 좋게 살아남은 건데요. 문양왕릉이 처음에 문양왕릉 주변에 많은 백제고분들을 처음 조사했던 사람은 이제 가르베 지훈이라는 그 강직 공주 사범고등학교인가요? 지금 따지면 어떠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 교사로 있던 사람이 이걸 조사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공주의 털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가 소위 말하는 이 동경대 이런 경도 잘 나가는 학자들이 경주 막 이런 데서 서울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활동할 무대가 없으니까 좀 그래도 괜찮은 게 나올 만한 데를 찍어서 간 게 공주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영왕릉 주변을 다 조사를 다 했었죠.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무단으로 막 무덤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당시 조선 충독부한테 막 경고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문영왕릉이 있는 봉구를 무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앞에 있는 무덤의 재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무덤이. 그래서 그걸 조사를 건들지 않는 바람에 사실은 운 좋게 살아남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뭐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요 시도피총을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시도피총 발굴은 이제 유적은 여기도 있고요. 요 또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나와있고요. 신도분 맞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두 군데를 했는데 지금처럼 뭐 발굴을 크게 전면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돈도 없던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일부만 사실 발굴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식의 비싼 메이토기들 지금도 어디 가서 사실은 칼라 사진은 거의 구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어디 있는지 몰라서 보고서 있는 흑백 사진인데요. 이제 비싼 모니터기를 축소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재미있는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야외 화덕자리라고 알고 있는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돌을 꽉 채워놓은 잔자리가 있는 이런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고서에서는 이 유적을 석총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총이라는 말 무덤이라는 뜻이죠. 돌로 만든 무덤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돌을 다 걷어내고 보니까 아래서 이제 그 블랙한 나무가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람들을 위에 놓고 화장 같은 거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사실은 저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무덤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화덕자리라고 하는 대형 조리시설 주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인데 또는 뭐 아마 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얻을 때나 뭐 그럴 때도 아마 사용했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흔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현재는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가보시면 뭐 펜션들이 다 여기가 이제 다 수기 해변 시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그 해변이죠. 옛날에 저기 현재 그 비하하고 송혜교가 나왔던 폴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찍었던 그 별장에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시면 지금도 그 평면에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지역인데 지금은 뭐 전혀 흔적도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방문을 한번 방문을 해보고 뭔가 좀 흔적을 찾아보려고 주변 구름을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물론 모르겠습니다. 일부 뭐 어디 묻혀 있는 게 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뭐 전혀 흔적도 없고요. 요 아래쪽 유적도 현재로서는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 밑에 있는 모도라는 섬에도 폐총이 한 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제가 뭐 당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신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쭉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갈 때마다 여러 번 들려봤지만 뭐 거기도 뭐 제대로 된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현재 그 위치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에 가도 뭐 이 위치가 아주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최근에 조사한 것들이야 워낙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해서 GPS로 찍으면 정확한 위치점이 나와서 지금은 뭐 쉽게 위치를 저희가 내비게이션에 입력만 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옛날에 다 정확히 보고서에 위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뭐 주변 지역을 뒤지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모도 같은 경우는 잘 남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아마 잘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뭐 거의 다 훼손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뭐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영도도 본섬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섬들 주요 유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강화도 같은 곳에 강화도에 가도 사실 강화도는 훨씬 큰 섬이죠. 훨씬 큰 섬인데 강화도는 사실 별다른 신석기 유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발굴 조사가 주로 이제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유적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계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석기 시대 유적이 몇 군데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발굴된 것도 없고요. 뭐 그렇게 유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이제 위쪽이 이제 강화도가 되겠고, 여기 이제 문서동정 옛날 발굴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문서역이죠. 네. 이건 다, 발굴 당시에도 이미 이쪽은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강화도, 신도, 시도, 보이는, 당시에는. 그랬던 항공사진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 막혀버렸죠. 2008년도에, 중앙문화재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저도 제가 직접 발굴 담당했던 건 아니고요.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라든가 또 중간중간 문화재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와서 봤던 문서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점은 여기 1지점, 2지점, 여기는 당장 풀이 덮여 있긴 하지만 원래 이제 유적이 더 이렇게 위쪽으로 더 연결되어 있던 것인데 조사 없이 옛날에 이미 도로가 먼저 뚫려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날아간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과 여기에서 주로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석기 시대 주거지 집자리 66기가 발견이 됐고요. 전형부터 이제 야외 하덕자리, 저는 야외 노지라고 써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을 땐 현적이 12기.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규모, 사진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얗게 좀 보이는 것들이 이제 조개 병원 그들인데 좀 아주 작은 폐총 1기가 조사가 됐습니다. 한반도, 북한 지역에도, 사실 저렇게 대규모의 유적이 나오는, 있을 수도 더 큰 유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발굴된 것으로서는 한반도 현대 최대 규모의 신석시대 집자리가 모여있는 마을 유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충북시의 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원전 한 4,000년, 4,500년 그 사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6,500년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는 현재 중서부 지방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 이 주거지가 발굴됐을 때 일단 주거지 형태도 굉장히 당시에서는 약간 좀 생소했었고, 사실 주거지가 발굴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었어요. 당시까지 주거지가 많아봐야 한 30기 정도가 아마 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상식을 좀 바꿔놓게 됐고, 지금 아마도 발굴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런 날이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서울에 있는 암사동 유적이 주거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현재까지 암사동 유적이 한 40기 정도 주거지가 나왔는데, 사실 아직 발굴을 못한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강변에 있는 많은 유적들은 시대별, 그러니까 좀 장시간 동안 그러니까 유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쳐져 있죠. 근데 이런 문서유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도 시간이 딸랑 몇십 년 쓰고 만 거는 아니지만 단일 시기에 단일 규모의 유적으로서는 거의 아직까지는 한반도에서는 위로를 찾기 힘든 정도의 대규모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이게 워낙 중요한 단지이기도 했고 지역이기도 했고 삼목도 유적이 아마 보존이 안 되어 있으면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보존 문제가 발굴 단계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나왔을 텐데, 이미 삼목도 유적이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보존 문제는 좀 약간 더 뒤로 가고 금방 기록 보존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록 보존을 시킬 결정이 났죠. 말씀드린 영종도 지역 같은 데서 유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런 유적들이 나올 때마다 보존을 시키면 정말 할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데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선사시대까지는 훨씬 더 긴 역사거든요. 서울 서대문 안에 가시면 서대문 안에는 어디를 파도 조선시대 건물은 다 나옵니다. 특히 청계천 주변에는 조선시대 건물들 바글바글해요. 지금 광화문 같은 거 아시지만 일부 지리학하시는 이런 옛날에 고졸 사는 분들이 거기는 비어있던 데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막상 발굴해보면 다 나옵니다. 지리적 다 나와요. 제가 청계천 주역 같은 발굴할 때 보면 심지어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 집이 한 7층 연속으로 쌓여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홍수가 나니까 집 살다가 확 다 무너지고 나면 그 땅은 내 땅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똑같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게 한 7번째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발굴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물이라는 거, 당시 쓰던 자기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청계천 사대문 안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거기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일부 지역들을 보존을 해놨죠. 근데 보존을 하는 방식도 가시면 건물을 짓고 건물 지하에 투명하게 유리판을 다 깔아서 아예 박물관처럼 건물지를 박물관처럼 만들어놨죠. 그런 건물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역에 나온 그 인사동 바로 옆에 있는 궁평동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박물관처럼 그러니까 아예 지하 전체를 갖다가 다 유리판으로 완전히 깔아서 박물관처럼 꾸며놨고요. 건너편에 있는 LG 사옥이라든가 파고다 새로 전 파본 건물 같은 데 가면 또 지하나 주변으로 유적을 다 일부 보존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영종도에 나와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을 다 보존할 수는 도저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학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이 구릉에서 물론 이제 크게 군집을 좀 이루기도 합니다. 군집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렇게 등고선을 따라서 열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주거지들. 여기 남이 깎여나가는 지역이어서 그렇게 주거지 나타나고요. 제가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수열군이라고 보통 써놨는데 수열이라는 건 사실 고고학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고요. 말 그대로 그냥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인데 주거지는 아니고 다른 이제 저장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됐던 그런 구덩이들이죠. 그래서 그런 구덩이들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시 야외노지라고 썼던 부분, 제가 강연을 하거나 그럴 때는 가능하면 다 한글용어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버릇이 돼갖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사실 이 돌면들은 뭐 제가 논문 그대로도 해서 이건 이제 보통 내야의 화덕 그래서 사이가 됩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재밌었던 게 당시까지의 중서부 지역의 주거지의 대표 주자는 암사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앞서거나 뒤서가 나왔던 뭐 안산 신길동이라든가 능곡동이라든가 이런 그 지금 뭐 안산, 시흥, 뭐 인천 지역에 나와 있던 해변가 같은 유적들은 암사동이 동그랗다면 그냥 네모라는 차이만 있었지 뭐 똑같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돌출된 이게 대부분 이제 입구가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이렇게 돌출된 입구를 가지고 있는 주거지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철기 시대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앞에 이제 입구가 있고 여기 보통 이제 기둥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 단시설이라고 불리우는 물론 여기는 이제 어느 지역은 사실 땅을 파놓고 오랜 시간 있다 매몰되다 보니까 뭐 무너진 그런 지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땅이 뭐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확실하게 이런 것처럼 계획적으로 단을 지어서 땅을 팠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주거지가 사실 이제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앞전에 한목도에서 사실 먼저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그게 이게 좀 뚜렷하지가 않아서 뭐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았었어요. 당연히 그때는 아까처럼 이게 시간이 오래돼서 좀 이렇게 그 붕괴되거나 하는 현상들 정도 생각을 했지 이렇게 단을 지어서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죠. 나중에는 이제 이 운소동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발견이 되면서 이 지역의 이제 특징적인 주거지의 형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다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4개의 기둥, 각각의 기둥을 만들고 해본 다음에 가운데 불된 자리가 있는 그래서 대부분 다 상태는 유사하죠.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잘 남아있는 이 지점에 있는 사보주거지인데요. 이호주거지고 이게 사보주거지인데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잘 남아있는 주거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식의 유적이라는 게 폐기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붕괴되고 특히 우리나라 이런 두릉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뭐 나무가 빽빽해서 별로 침식이 많이 안 되지만 사실 조선시대까지 아시다시피 뭐 대부분 다 민둥산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깎여나간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 삭평돼서 잘 형태가 안 남은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잘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단을 만드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주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입구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입구부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보면 그래도 역시 단을 만들었다는 건 확실하게 보이고요. 이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쪽에 입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남아있지 않는 부분이 되겠고요.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기본적으로 한 네모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방형, 정방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직사각형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내부 공간이 있고 거기에 단을 만들어서 돌출된 입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주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합니다. 자, 여기 주거지가 이렇게 많은데 딱 주거지 하나만 형태가 정말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것처럼 약간 원형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요 주거지 하나만 다릅니다. 이게 57호 주거지인데요. 요 주거지만 형태가 다른 것처럼 네모나거나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 형태 또 저희는 장방형이라고 얘기해서 한쪽으로 긴 약간 장방형 형태로 한 변이 훨씬 더 좀 긴 그런 형태의 주거지가 되겠고요. 자, 뭐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신석의 늦은 시기로 가면 바닥에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어떤 잦은 이동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무너진 집을 보수해서 다시 쓰다 보니까 생긴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구멍이 뻑뻑 뚫려 있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당시 이제 또 보수하라 이런 것들이 생기는 흔적들인데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화덕의 위치도 다른 데 보면 다 정중앙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정중앙 쪽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앞에 보신 것도 거의 다 중앙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데 이 주거지 하나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사실 토기의 축토품이랑 어떤 큰 차이가 안 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목탄을 가지고 절대연대 측정을 하는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을 측정을 했을 때 요 주거지 하나만 신석기 시대 후기에 해당되는 연대가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위치도 좀 약간 떨어져 있고 아마도 대부분은 신석기 시대 이른 시기에 우선적에서 사용이 됐지만 아마 요 주거지하고 앞에 보셔도 폐총이라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만 약간 좀 늦은 시기에 따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물속에 나온 토기입니다. 아마 여기 영종도에 있는 저기 구북배터 근처에 있는 영도 역사관에 있는 거는 아마 모조품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확실히 기억나는데 국립박물관에서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아니면 2012박물관에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입술 부분을 이렇게 찍은 무늬, 살게 찍은 문양으로 문양을 새기고 가운데는 세로 형태의 생선뼈 무늬,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가로 형태의 생선뼈 무늬를 새기는 가장 전형적인 신석기 시대 우리나라의 중서부 지역의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의 가장 전형적인 토기의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바닥이 편편한 토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토기가 만들어져 이 토기 형태들이 다들 유사한 형태와 유사한 문양을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가끔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문양을 많이 만드는데 언제나 약간씩 특수한 토기들은 있죠. 가끔 이렇게 족보가 없는 가끔 이상한 문양에 있는 토기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토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어디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어제 약간 튀는 토기죠. 가로로 선 2개 긋고 뜬금없이 생선표 무늬 같은 걸 이렇게 쭉 그어놓고 다시 또 2줄 긋고 이렇게 다시 또 문양을 만든 그런 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기는 약간 일반적인 문양의 범주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좀 약간 독특한 토기이고요. 또 재미있는 건 언제나 좀 이런 토기들은 문양만 독특한 게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토기들하고는 테터 그러니까 바탕흙도 좀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토기도 활석하고 보기에는 저기 성면 같은 성분들 그런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만지면 마치 분필처럼 매끌매끌하게 나오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토기가 되겠습니다. 토기의 이런 것 저분들 한번 쭉 모아놓은 보고서에 있는 사진들인데요. 대부분의 토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완형으로 나온 토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부서져서 나오는데 가장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동글만 아주 뾰족한 형태의 아주 어떤 건 굉장히 뾰족하죠. 이것처럼 굉장히 편편에 가까운 그런 토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뾰족한 형태의 토기들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바닥에 이제 문양이 없는 토기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바닥까지 문양이 새겨져 있는 좀 이런 식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바닥에 편편한 토기들만 따로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여러 개, 몇 장의 토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서 같은 걸 보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 보고서들은 전체를 칼라로 찍어서 앞에 이제 요즘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산을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사진은 다 흑백이죠. 사진은 다 흑백이고 앞에 있는 부분만 칼라 하다 보니까 사실 당연히 칼라로 나온 것들은 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사진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잘 모르다 보면 이 바닥에 편편한 토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므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거의 전부입니다. 이건 아주 일부고요. 이거는 바닥에 편편한 토기 나온 거에 거의 전부를 다 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완형 없다 보니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지만 규모도 좀 작고요. 여기 보시면 문양이 잘 보이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쫙 찍어서 한 능선처럼 이렇게 표현한 이런 토기들이 거의 다 똑같은 형태의 문양을 가지고 똑같은 형태 이런 식의 것들만 바닥에 주로 편편한 토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의 95% 이상의 토기는 다 이런 형태의 토기가 실제로 모든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기들을 한번 보시면 자,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신석기 시대라고 해서 뗀석기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뗀석기를 더 많이
쓴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땅을 파거나 뭘 이렇게 뭘 때리거나 갈거나 때리거나 할 때는 그냥 타일석들을 사용합니다. 보시면 켜켜이 잘 깨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땅 파는 데 쓰거나 다이오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석기인데 전부 다 대부분 다 뺀석기로 만들어집니다. 꼭 이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당시에 아마 땅을 팔 때 자루 같은 거 연결시켜서 이렇게 땅을 팔 때 손을 잡고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한 그런 모식도 보이는데 이 모식도가 좀 옛날에 만들어진 거여서 신석기 시대에 일을 갖다가 마치 거의 자기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아마 호모 렉투스 쪽으로 그려놨는데 사실 신석기 시대부터는 거의 그 섬유를 만들던 옷감을 짜는 사실 이렇게까지 물론 더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헐벗고 오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석영매감이라고 불리고 그냥 가장 흔한 돌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석기로 만들어도 오래 쓰지는 못해요. 잘 부스러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구석기 시대에는 엄청 많이 써요. 많이 쓰는 이유가 가장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고 실제 우리나라 지주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이런 광맥 같은데 한 65% 정도가 다 이 석영매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다듬는 다음에 빻거나 치거나 여러 가지 다용도로서 사용돼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전체를 다 마연한 지금으로 따지면 작은 도끼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도 아주 큰 나무를 베려고 했을 때는 사실 잘 안 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날이 쉽게 나가버리니까요. 이런 정교한 석기들은 이렇게 주로 화살촉. 보통 이건, 찔개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실 용도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게 만드는 것들은 주로 육상동물 사냥하는 데 쓰고, 이게 긴 것들은, 바다 물고기 같은 데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화살촉이라든가 이렇게 뾰족하게 크게 전파적으로 주로 사냥이라든가 이런 쓰는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한 도구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아까 보셨던 이렇게 여기 흔적들 같은 게 보이실 텐데 발굴하다 보면 이런 식의 석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자체가 석기는 아니고요. 이런 식의 석기를 만들 때 처음부터 큰 돌에서 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큰 돌에서 요만한 석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질 때까지 일단 돌을 떼내죠. 돌을 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물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발굴하면 저런 식의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모방에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하나가 유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분석 같은 걸 할 때 아직까지도 앞으로 정말 기술이 더 좋아지면 최근에 조금씩 나오게 되면 유물을 부시지 않고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부셔야 됩니다. 미세히 구멍을 뚫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게 많이 나와지면 당연히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하는 원산지 분석이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어디서 가져왔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기초과학문에는 돈을 잘 안 줘서 이런 게 잘 조사가 되려면 지질학 같은 데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전체 이런 돌이 어디 많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실 그게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분석은 잘 안 되는데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나 이런 쪽에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돌이 주변에 있어도 좀 더 양질의 돌을 구하기 위해서 좀 더 멀리까지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주변에 비슷한 돌이 있는데도 그 돌 안 쓰고 멀리 가서 돌을 가서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유물로 등록은 안 되지만 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신구 제가 그냥 편의상 다 옥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옥에 가까운 건 요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돌을 갈아서 만든 것들인데 편의상 옥제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에서 풀어서 이런 펜던트 같은 것들을 사용했던 그런 옥제품 장신구가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안 나옵니다. 신석기 시대는 우리나라는
사실 옥산지가 춘천 쪽 같은 좀 있긴 있는데 사실 경옥재가 많아서 가공이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동북 지역 같은 데는 저는 옥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뭐 사람 죽은 다음에서는 아예 옥으로 거의 사람을 다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서도 꽤 몇 점, 여러 점 나왔습니다. 심지어 암스테르담 지역 같은 데서는 옥 제품이 뭐 비슷한 거 깨진 것도 있고 깨진 거 달라 한 점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딴 데서 나온 것들이지만 이건 흙으로 만든 소위 말하는 이제 가락바퀴 또는 방추차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실을 짤 때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동물털도 마찬가지고 못이라든가 이런 섬유들을 삶아서 뭉쳐놓은 다음에 저거를 돌려서 실을 하나씩 먼저 실을 빼내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물론 뭐 나중에 저게 이제 물레로 들어가서 제대로 실을 짜지만 당신들이 아마 이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동남아시아 같은데 뭐 태국이라든가 중국의 운남성 같은 뭐 그런 귀주성 이런 지역의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런 방식으로 실을 짜는 적이 있습니다. 굵은 걸 만들 때는 굉장히 크게 짜는 거 하지 않고 나무를 돌려서 옆 사람에게 뭉쳐놓은 원사를 갖다가 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큰 물레를 갖다가 저게 인력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실 섬유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실물로 나온 예는 없습니다. 일본은 늪지라는 데서 실물로 종종 나오는데 우리는 나온 예는 없는데 딱 한 점의 토기에서 그나마 실체를 알 수 있는 이거 보시면 이거 이제 당시에 있던 그물을 톡에 찍어서 만든 토기입니다. 그물무늬 톡이라고 하는데 그물 자체를 그냥 이렇게 찍어서 한쪽의 문양을 만든 톡인데 이것도 많은 건 아니고요. 이건 부산에 있는 동산모태 쪽에서 나온 단 한 점의 톡입니다. 알려져 있는. 그래서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 실체는 안 나왔지만 아마 이런 식의 섬유를 짰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게 뭐 옷이 한 번에 통째로 나오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렇게 조그만 편이죠. 저게 저게 약한 섬유질은 아무리 늙지라고 하더라도 정말 운이 좋지 않으면 완벽하게 보존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뭐 가죽 털옷만 입고 있는 신석기를 찾아보기 힘든데 보건도에서 가끔 이런 보건도를 보게 되면 마치 옷이 약간 좀 그 아메리카 인디안을 닮은 듯한 그런 형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참조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보건도를 그릴 때 좀 그쪽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해서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가 유사한 것들이 가끔 발견이 됩니다. 뒤에서 뭐 지난 시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 우서유적은 우리나라 중서 쪽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사실은 전기에 이적이 되겠고요. 사실은 뭐 영종도에서는 뭐 이유적밖에 없습니다. 영종도라는 섬이 결코 큰 섬이 아니죠. 그나마 지금은 또 워낙 매립이 많이 이루어져서 섬이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큰 섬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아마 당시에 시대가 이른 시기에 많아봐야 집단은 한두 집단 정도밖에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그 다음 시기가 돼서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삼목도 삼유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골프장 옆에 쭉 있고요. 여기 화물터미널 있고 그 앞에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 위에 홍사진 부분인데 그 주거지 한 3동 정도를 복원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원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17기가 조사가 됐고요. 아까 또 야외 하덕자리가 3기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인천시 기념물 제5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발굴을 하는 도중에 전체 보존 결정이 떨어져서 사실 전체적인 조사가 다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기라든가 걸 봤을 때 주거지가 적어도 아마 한 25기 내에는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사도 발견된 주거지를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한 10기 정도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메모를 해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사 당시에도 도면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게 주거군이 크게 2개로 당시에 도로 약간 양분되는데 뭐 이게 주거지 크기 윤곽들입니다. 아래쪽에 하단에 있는 것들은 좀 규모가 작고요. 상단에 있는 것들이 좀 규모가 큰 그런 약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시기적인 차이가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다른 형태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일부 주거지만 발굴 조사가 됐고요. 아래쪽은 대부분 조사가 됐는데 위에 쪽은 조사를 하다가 이제 그 보증 결정이 떨어져서 다 복토에서 끝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당시에 이제 그 신석기 시대 주거지 그러니까 마을, 그래서 마을이죠.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이제 이런 마을 배치가 보통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 삼목도처럼 이렇게 분을 이루는 경우가 또 대표적인 게 안산 신길동 같은 경우가 약간 그 주변에 그 한쪽 약간 텀을 두고 양쪽에 이렇게 서로 따로 분을 이루어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뭐 신길동 외에도 뭐 화성에 있는 화성 석별이 유적이라든가 뭐 시흥 능곡동 많은 시기에 요 시기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중기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그 형태입니다. 아니 능곡동. 그다음에 옆에 있는 시흥 능곡동 같은 경우는 지형 자체가 다른 쪽 여기보다 약간 좀 높은 데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유적들이 구릉 정상세가 하단부 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시흥 능곡동은 물론 굉장히 낮은 구릉이긴 합니다. 해봐야 뭐 100m도 안 되는 몇십 미터 정도의 그 낮은 구릉들인데 거기 보면 정상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열을 지어서 신석기의 주거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한목도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는 주거지도 조사가 됐고 앞으로서는 요 야외 화덕자리도 그리고 조사가 됐습니다.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제가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자체를 갖다가 다 이제 땅을 파봤고요. 거기에 이렇게 유적이 나와 있는 지역들만 발굴 조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아까 이제 아래쪽에 작은 조에 나왔던 지역들이겠고요. 이렇게 크게 보이는 부분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 여기 사진이 다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들 다 조사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만 조사가 되고 나머지는 메모리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부어주거지, 11호 주거지 대표적인 큰 주거지인데 사실 여기서 똑같이 보시면 돌출된 출입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돌출된 출입구가 보이지는 않는데 역시나 가운데 화덕자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단이져 있는 역시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발굴을 할 때 이게 단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발굴할 때는 이게 정말 단을 져서 땅을 판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주변이 무너지거나 붕괴되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한 현장에서도 약간 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소통에서 확실하게 나오면서 그런 식의 단을 지어서 저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야외노지라고 화덕자리 앞에 그 석총이 시도패초의 석총이라고 옛날에 저희 선생님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자 보면 이렇습니다. 좀 뚜렷한 사진들 보시면 돌이 이렇게 쭉 깔려 있죠. 나무, 불에 탄 나무의 모습입니다. 자, 당시에 왜 그걸 석총으로 생각하는 분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돌을 깔고 그 위에 불을 지펴서 거기다 뭐 조리를 했을 거라고 쉽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불을 그냥 필 거면 돌을 저렇게 많이 깔 이유는 별로 없어요. 뭐 주변만 돌린다든가 또 심지어 너무 단단한 돌을 잘못 많이 넣게 되면 돌태다가 돌이 튀어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리를 많이 하죠. 우리가 마치 돼지 바베큐 할 때 쪄듯이 땅에 묻어서 만든 이런 거 쓰는데 돌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을 쌓죠. 불이 타고 있을 때. 그러면 돌이 달궈지면서 그 위에다가 음식을 넣고 나뭇잎을 넣고 나중에 흙을 다시 덮거나 해서 오랜 시간. 이건 이제 윗바닥만 남아있고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것들이지만 당시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그냥 바로 위에서 돌을 떼고 사용한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대부분 다 먼저 돌을 떼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돌을 닳은 다음에 이런 형태의 조리를 했던 그런 야외 화덕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야외 화덕자리는 이렇게 조리나 이런 걸로 사용됐던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 있어서 뭐 특별하게 뭐 그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토기편도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남북도기족 같은 경우에는 그 야외로지 중에서 문화책 2개, 한 문화책에서는 단 한 점의 토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토기도. 그래도 역시 여기서 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역시 뭐 자연과학의 발달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실험을 채취해서 소위 말하는 지방산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곡물을 조리했는지, 뭐 조개를 했는지, 생선을 했는지를 보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주로 조리를 했다는 것이 지금은 뭐 크게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나온 유물은 뭐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가장 크게 남아있는 바닥만 남아있는 빗살무늬 톡인데 바닥에는 뭐 저는 문양이 없는 형태, 말씀드린 약간 점점 이제 문양이 축소되는 뭐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찍은 문양이 남아있는 그 입술 부분에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그 화살촉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에 끼는 형태로 만든 화살촉 그런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기 중산도 유적. 이 유적은 이제 신석시대 중기 중에서 삼목도보다는 약간 좀 늦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유적입니다. 아까 해서 중산도 유적 같은 데는 이 일대 워낙 많은 거의 대부분 다 개발이 된 지역이어서 발굴사를 워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처럼 한강문화재원도 있고 중앙문화재원건, 고려문화재원 여러 기관에서 발굴을 했었는데 가장 많은 유적이 나온 데가 이렇게 한강문화 발굴 지역이고 굉장히 여러 군데 발굴을 했었는데 신석시대 유적은 21지점, 23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지도가 겹쳐 보시면 여기 있는 뭐 다 아파트, 인천 하늘초등학교 부분을 해서 아파트들 그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여기가 구읍배터죠? 웨스턴 그레이스 호텔 제 친구가 여기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까지 다 발견했었지만 주로 유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가 바닷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사실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지역들 여기까지 다 원래 바닷물이 다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다 매립되면서 지금 다 이렇게 지역이 변한 것들이고 실제로는 여기까지 다 근처까지 다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주로 신석시대 주거지가 35기 정도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런 야외화석자리가 81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그런 구조기들이 거의 한 400기 가까이가 분석돼서 발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점별로 크게 23절, 21지점 보시게 되면 아까 삼목도까지는 그래도 한 지역의 주거지가 어떤 그 형태를 이루면서 그 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 주거지가 다 합치면 많긴 한데 실제로 그런 식의 어떤 그 재형성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군이 몇 기, 한 뭐 서너 개씩 따로따로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이렇게 위치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주거지가 몇 개씩, 많아봐야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따로따로 운집이 있는 형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쪽 지역에서는 시기가 좀 떨어질수록 주거지 숫자가 줄어들고 분집들이 좀 분산되는 그런 현상들하고 관련된 모습들입니다. 대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시기가 있는 시기에는 주거지 외에 수연이나 야외화자리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숫자가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숫자가 원래 적고 야외화석자리나 그런 식의 구덩이 같은 경우는 시대가 떨어질수록 점점 약간씩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자, 주거지 형태를 보시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것들도 있고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형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또 돌출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요. 상당히 재미있는 건 발굴을 해보면 이 중기까지 주거지들은 이 주거지를 개축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이 별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조금씩 개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낮이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별로 안 생깁니다. 특히 이런 구릉에 있는 유적들은 해안가, 그러니까 모래사장에만 주거지가 있으면 사실 그러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한번 물이 들어오면 쉽게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완전히 새로 짓는 경우도 있는데
요 시기부터는 이렇게 주거지가 같은 면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높낮이가 달라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절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처럼 첫 번째 주거지를 발굴했을 때 이렇게 주거지 면이 나오고 여기 가운데 화덕자가 나와서, 근데 이걸 주거지 다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하려고 일부를 이제 이렇게 흙을 째보다 보니까 밑에 좀 약간 바로 저희가 그 생토라고 하는 비문화층이 나와야 되는데 문화층이 다시 나오는 상황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번 이거보다 더 이른 시기에 먼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게 매몰되고 나서 다시 똑같은 데다가 다시 생활면만 새로 만들어서 주거지를 사용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화덕자리가 돌을 사용 안 했는데 그 아래는 화덕자리 돌을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식의 형태들이 요 중기에 약간 늦은 시기,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늦을수록 이런 식의 주거지들이 조금씩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자, 유물들은 기본적인 형태는 달라질 거 없습니다. 토기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문양이 물론 그렇게 찍은 문양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문양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엉성해지고 문양들이 어떤 좀 소위 말하는 예술성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이런 식의 간석기라든가 역시 이렇게 그건 대로목이라고 해서 역시 그것도 장신구로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 이런 석기나 이런 형태들은 거의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고고학자들이 토기 가지고 이런 시대 연구를 많이 하는,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연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대를 더 많이 연구를 하지만 옛날에 토기 같은 이런 문양 같은 걸로 연구를 많이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언어적으로 그나마 토기가 가장 시간의 흐름에 민감해요. 유행을 많이 타는 물건들이 되죠. 근데 이런 석기 실제로 실생활에 굉장히 상용구나 이런 것들은 별로 유행을 잘 안 타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쉽게 잘 안 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쓰는 화살촉이나 옛날 쓰는 화살촉이나 재료만 다르지 실제 형태는 거의 똑같죠. 이런 걸로는 그런 식의 시기를 구분하는 연구가 잘 안 돼요. 토기 문양 이런 거 가지고 시기를 나누는 연구를 주로 해왔던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자연과학의 힘 때문에 이제 많이 좀 한물 간 그런 시절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웅북동 유적. 이건 조금 더 이제 시기가 늦은 유적입니다. 이제 거의 후기 가까운 유적이 되겠는데요. 역시 2008년, 2010년 사이에 한강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했습니다. 역시 이 지역 굉장히 여러 지역들 다 발굴을 했는데 2-1지점이라는 지역하고 6지점 이 지역에서 주로 이제 관련됐고요. 전체 주거지는 18기가 조사가 됐고 그 야외 화덕자리가 84기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중산동보다는 시기가 약간 늦은 지역. 아마 이 지역에서 아까 자리를 약간 이동해서 이쪽으로 아마 집단이 이동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거지 배치는 약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보시는 대로 이렇게 몇 개의 주거지들이 군집을 이뤄서 띄엄띄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정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데, 요거는 굉장히 드물게 사실은 이런 구릉 지역에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토기가 완형으로 완전히 나오는 경우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건 이 지점 부분에 사실 이 점 주거지는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야외 노지라고 불리는 그런 앞에서 삼목동에서 보셨던 이렇게 수요를 파고 돌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유적들이 모습이 되게 그 해안가를 따라서 쭉 열을 지어서 보입니다. 사실 나중에 남북동 유적은 이런 화덕자리가 현재까지 아직 발굴 지역 정확히 안 세봤는데 대충 지금까지 한 2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근데 발굴을 아마 다 하면 적어도 1000개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사실은 말 그대로 일회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쓰면 다시 안 쓰는, 거의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구덩이를 판 다음에 돌을 빼고 돌을 넣기 때문에 다시 쓰기도 힘들 뿐더러 그 돌을 재활용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식의 대부분 돌들이 한 번 열을 맞으면 다시 열전들이 뚝 떨어져요. 돌이 불 맞으면 색깔이 변색되고 성분이 바뀌게 되면서 다시 여기다 불을 질러봐야
열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력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굉장히 큰 야외 화덕 같은 경우에는 뭐 직경이 2m에 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아주 큰 짐승을 사냥했다든가, 또는 이제 뭐 어항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을 때 한 방에 많은 양을 할 때 쓰는 거겠죠. 그것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기는 이제 보시면 뭐 이렇게 당연히 찍은 문양이 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런 식이면 쭉 이어지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만 이제 찍은 문양만 있고 요 아래는 아예 문양이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그은 무늬, 이게 뭐 아까 앞에 이런 식의 보는 것처럼 생선뼈 무늬가 촘촘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약간 멍성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형태의 문양. 역시 석기의 형태나 이런 갈돌갈판 이런 간문들 이런 형태들은 사실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락바퀴 같은 경우도, 이런 가락바퀴 같은 경우면 뭐 돌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로 처음부터 가락바퀴를 따로 구워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토기 쓰다가 부서지면 그걸 다시 갈아서 가락바퀴로 그렇게 재활하는 경우도,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문양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의 가락바퀴도 출토가 됩니다. 자, 다음은 송산유적입니다. 사실 뭐 송산유적은 그 서울 시립대학교가 좀 이런 시기에 역시 학술 발굴 형태로 발굴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저도 처음에 가보지를 않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지도상에 위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치로 봤을 때는 아마 요 부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렇게 길게 원래 이렇게 지형이 전체를 이쪽은 다 바다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었고, 지금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사장이죠. 모래사장에 위치했던 오로지 주거지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야외 하덕 자리만 22기가 발굴됐던 그런 유적이 됩니다. 사실 이 유적을 소개하는, 사실 이 유적은 뭐 그렇게 크게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 좀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토기는 다 전체부터 다 유사한 것들이고요. 이런데 이런 식이 잘 나오던 돌로 만든 그 장신구들이 있고요. 토기 이건 뭔지는 모르지만 흙으로 구워서 만든 어떤 장신구 같은 그런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요겁니다. 만한 작은 돌인데 소위 말해 흑요석이라고 불리는 돌입니다. 영종도에서 저렇게 이잡듯이 조사를 했는데 조돌은 딱 2점 나왔습니다. 여기서 1점 나왔고 남북동에서 1점이 나왔는데, 이 돌이 왜 중요하냐? 이 돌은 이제 화산암입니다. 화산암인데 보시면 빛나는 것처럼 이 돌이 유리처럼 깨지면 굉장히 날카롭게 깨지는, 거의 유리하고 비슷한, 그래서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돌은 한반도에서는 이 돌이 나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백두산에서만 나옵니다. 이 돌이. 그 다음에 한반도를 벗어가면 나오는 데는 일본 구주 지역, 그래서 화산지대가 많은 그 지역에서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구석기세 뗀석기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 돌이 최상의 돌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조금만 떼내면 그냥 한 번만 떼내면 정말 칼처럼 날카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고기살을 내려고 다 하죠. 저도 그거 할 때 저거 쓰다가 손 많이 비었습니다. 근데 대신 문제는 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 아니죠. 부산에서만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돌입니다. 물론 여기 사는 사람이 부산까지 저걸 구하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교육을 통해서 얻어왔겠죠. 근데 말 그대로 이 흑요석은 우리나라에서 구석식 때는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주먹만한 석기도 거의 없어요. 다 손톱만 작아요. 그만큼 귀한, 지금 거의 보석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게 딱 한 점이 나왔고, 이건 분석을 통해서 물론 너무 아까워서 다 부시지를 못해갖고 비파괴 분석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백두산제인 걸로, 사실 거의 뻔합니다. 백두산제 아니면 일본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신석시대 유적은 아니지만 백두산 흑요석 같은 경우는 전남 장흥에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 구석지 사람들은 워낙 장거리를, 사실 지금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아주 먼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얻어오기도 하고, 특히 워낙 중요한 물건이기 보니까 교역이나 이런데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남북동 유적, 뭐 제가 또 최근에 발굴을 했던, 제가 서경문화재단에서 공부했던 시절에 발굴 참여를 했었던 유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기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학술조사로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발굴을 시작해서 이제 역시 중요하다고 해서 발굴을 다 못하고 이제 유적을 접고 보전 지역으로 결정은 났는데 여기는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어요. 문화재로 지정은 안 돼서 그냥 보전 지역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애매한 개념인데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발굴 조사 후 현지 보전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문화재도 지정 문화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함부로 없앨 수도 없고 하는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가 역시 또 이제 이 지역이 영종도 영유도 지역에서는 가장 늦게 개발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지금 가시면 뭐 당연히 뭐 카페촌도 돼 있고 뭐 그런 좀 잘 돼 있긴 하지만 지금도 보면 그런 식의 지금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천공원공사에서 여기를 이제 업무 단지로 크게 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히면서 제가 2014년에 여기 도로 새로 뚫린 도로 때 T1, T2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할 때 그 구간을 발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발굴했던 묻었던 부분에 전부는 아니고 딱 도로 구간 일부만 발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것 전체 커지면서 현재 이 지역 일대를 갖다가 부경논문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현재 또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가 이 지역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쭉 여기 을왕리 해수욕장 여기 있는 거 여기까지 이 라인에 굉장히 많은 신석대 유적들이 거의 쭉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뭐 주거지는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야외 화덕자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서경문화재연구원이 발굴했던 그 지역 여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갔던 지역만 조사를 한 건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렇게 지금 문화층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문화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 나왔던 야이로즈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고요. 전 여기서 조사한 게 한 90기 정도가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한 분들은 뭐 이제 단일 폐총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이렇게 야이로즈 주변에 일부 종이 껍질이 쌓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여기 야이로지 부분에서는 나온통의 열점도 안 돼요. 거의 여기 유물이 별로 없고요. 그나마 유물은 이 폐각층에서 대부분 유물은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야이로지를 쓴 시기하고 이 폐각층이 쓰여진 시기는 그러니까 시기는 거의 유사한데 계절은 아마 좀 달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폐각 조개 껍질이 쓰던 시기는 주로 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요 야이로즈는 주로 이제 그 늦은 봄부터 가을 사이에 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야이로즈들 지방산 분석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어패류의 지방산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검출이 되지만 실제로 폐각층을 보면 폐각층 조사하면 동물뼈는 한 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런 식의 폐총에서는 동물뼈가 잘 보존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물뼈는 한 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거의 99%가 굴입니다. 아시다시피 굴은 겨울하고 봄 사이 늦은 봄이 되면 먹으면 많은 경우에 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꼭 굴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조개류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조개류는 주로 요즘 만든 바지락 그리고 모시조개 같은 경우도 또 백합이라든가 이런 조개들은 여름에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조개들이죠. 근데 여기는 그런 조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 가끔 뭐 고동류가 좀 섞여 나오긴 하지만 거의 다 굴만 나오는 것들이죠. 사실은 서해안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물고기 잘 안 잡혀요. 사실 잘 안 잡히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한번 사진을 뭐 쭉 한번 보시면 좀 안타깝게 이 지역이 항공사진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바로 공항 인접 지역이어서
드론이나 뭘 띄우기가 비행체를 또 사진 찍으려면 허가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야이로드가 이런 식으로 막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먼저 썼다가 옆에서 또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좀 깊게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 또 최종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래사장이다 보니까 뭐 한번 뭐 크게 물이 들어오면 다 쓸려 나가게 되죠. 여기다 이런 데는 사실 주거지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주거지를 지었다가는 잠자다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시면 이렇게 그 가운데 파는 거 보시면 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목재가 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 아래쪽에 나무를 대부분 까맣게 다 흙으로 까맣게 변해서 불타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돌을 쌓은 것들인데 돌이 다 이렇게 붉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당연히 당시 발굴을 할 때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해봤죠. 비슷하게 한번 해서 한번 하게 되면 오전에 이렇게 해놓고 씌워놓게 되면 굳이 많이 덮어놓지 않아도 열이 한 거의 10시간 가까이는 쭉 갑니다. 한번 해도. 그래서 가끔 나는 자연인이단가요? 뭐 이런 프로 오직 캠핑 하시는 분들 보면 저렇게 낮 시간에는 돌 깔아서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흙 덮어서 온돌 비슷하게 저녁 때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지만 저 돌을 다시 사용하면 거의 효과가 뚝 떨어져서 거의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데 중간에 그런 폐각층들의 모습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규모가 작긴 한데요. 이렇게 폐각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쌓여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토기편들이 이런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상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뭐 유물이 나올 게 없어요. 사실상 유물이 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가 동물뼈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워낙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서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유물들은 거의 출토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작은 규모의 화석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 때는 저기 아래쪽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돌을 좀 깔고 그냥 위에다 바로 불을 펴서 조리를 했던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을 깔고 그 위에다가 바로 직화를 하는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나온 유물들입니다. 여기 많지 않은 유물들이지만 여기처럼 아예 이제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문양이 전혀 없는 실질적으로 뭐 중간에 약간 그듯한 것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실제 전형적인 문양은 거의 사라져서 의문에 가까운 그런 토기들도 보이고요. 이게 좀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것도 이제 문양이 굉장히 좀 문양의 정형성이 없습니다. 막 대충 막 그어놓은 그런 식의 토기들.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문양은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양이 잘 새겨져 있는 편들을 보셔도 이제 실질적으로 찍은 문양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몇 점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잘 나타나지 않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길게 그은 문양들 또 그러니까 생선뼈문이라고 했던 부분을 그어도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문양 사이가 다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문양 사이를 떼서 문양을 그리는 이렇게 형태들이 변하게 됩니다. 영동도 지역에서 운북동이라든가 이런 남북동 이런 유적이 가장 늦은 시기에 유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흑요석 흔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유적을 발굴을 할 때 사실 이게 정말 이거는 생산토만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현장에 이런 발굴을 할 때는 어떻게 이제 주변에 폐총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워낙 작은 유물들 동물뼈가 그래도 혹시나 나올까 싶어서 현장에서 체질을 다 해요. 나온 것들을 다 체질을 하고 또 좀 중요한 점 같은 샘플을 따갖고 와서 아예 영실에 들어와서 또 아주 여러 번의 눈곱으로 체질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찾은 거죠. 워낙 작은 것들, 이건 또 따로 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편이 작아서 분석을 했더니 파괴 완전히 부시지 않고는 분석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분석을 못했는데 역시나 특별한 반응이 아니면 백두산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일부 지적하시는 분들은 연천, 지금 전곡리나 연천 가시면 거기 화산병 많잖아요. 그 일부에서 혹시나 흑요석이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백두산제일 확률이 거의 99%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을왕동 유적 다 뭐 비슷한 것들이고요. 요 이제 남수동 유적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답사를 먼저 해보겠지만 얼마큼 볼 수 있는 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역시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토기이기도 한데 이게 신석기 시대 아까 보여줬던 따라 보여드렸지만 을왕동 유적에서 나온 신석기 아주 늦은 시기의 토기입니다. 형태는 역시 또 동그란 형태이긴 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아주 늦은 시기에 또 주로 이쪽 지역에서만 중섭에서 주로 나왔다는 토기. 양은 또 많지도 않습니다. 완형은 딸랑 요거 한 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시기를 넘어서서 청동 시대가 되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토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구멍무늬 토기, 한자는 공렬 토기라고 또 부르는데요. 문양이 거의 사라지는 대신 많은 신석기 시대 토기가 우리가 무문토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문양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문양이 많이 남아있는데 문양은 거의 사라져도 많은 경우에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은 토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시기도 다르고요. 형태도 이거 편편하고 형태도 다릅니다. 뭐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단절된 듯이 보여도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박물관에 가셔서 사실 이 토기는 서울대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흔하게 보시는 토기는 아닌데 이런 식의 청동시대 칸에 가시면 구멍 뚫려 있는 토기가 아마 없는 박물관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가장 청동시대 대표적인 토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신석기 주거지 제가 2016년 이후에 안 세보긴 했지만 아무튼 한 700기 정도가 조사가 됐을 텐데요. 물론 북한 지방은 빼고 남한 지방만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 요 영종도 지역, 영종도, 경기도, 삼목도 요 지역에 약 150개의 주거지가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뭐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이 면적에 비하면. 물론 뭐 여기가 굉장히 살기 좋고 뭐 그랬던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전 지역이 다 개발되다시피 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주거지를 연구하는 데서는 영종도 지역을 모르고는 연구가 안 될 정도의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시기가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남북동, 우북동 그런 나타나는 바로 저 야외사자리 지금 대충 세우면 한 400개 정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물론 야외사자리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오죠. 당연하죠. 이게 가장 당시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가지고 조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시대도 다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저렇게 한정이 밀집돼서 나오는 지역들은 별로 없어요. 역시 또 신석기 시대의 어떤 조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을 유적, 그러니까 주거지가 입지한 유적은 거의 대부분 다 해안가에 인접한 낮은 구릉지대에 주로 입지를 합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야외사자리 유적들은 구릉지대가 아니고 대부분 모래사장.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해빈이라고 불리는 실제로 평상시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가까운 지역에 일반적으로 야외사자리 유적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산, 남북동 유적에서 나왔던 흑요석 이건 뭐 굉장히 신석기 시대에는 꽤 드문 그러니까 이 중서부지방 남부지방은 많이 나옵니다. 남부지방은 다 구주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산인데 많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신석기 시대에는 굉장히 양이 주로 거의 안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두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석기 시대 교역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이런 지역에 우리가 발굴기를 조사하는 것들을 뭐 고고학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발굴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발굴 지역이라는 건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발된 지역 여러 사람 봤을 때 여기를 발굴을 끝난 저쪽을 발굴을 해보면 뭔가 문화가 연결될 것 같은데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영종도 지역은 거의 운 좋게 전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거의 편중 현상 없이 통째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이르는 유적들이 순차적으로 다 나타나면서 실제로 우리가 아마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중소부의 신석기 시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영동도의 신석기 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요약으로 보여드렸던 여기에 대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요 시기의 운수동 유적이 현재 이런 시기에 내륙 지역에 암사동이라든가 파주 대릉이나 이런 데 유적이 있던 시기에 이렇게 유적이 있었던 거죠. 같이 거의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왜 이 시기에 저렇게 완벽한 형태의 토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는 솔직히 잘 이유는 잘 모릅니다. 중기가 돼서 내륙 지역에는 이제 실제로 유적이 집단의 규모가 축소되는 시기에 이 영도 주변 해안 지역에서는 신석기인들이 오히려 더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시기로 바뀌게 되는 시기가 돼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삼목도 삼유적하고 중산동 유적들이 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그 다음 시기에 가게 되면 이제 내륙 지역에서는 유적의 집단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유적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좀 줄어들긴 하지만 역시 영도나 이런 해안 지역에서는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기가 중산동 유적 중에서 약간 늦은 시기의 일부, 그다음에 운북동에서 보여줬던 그런 주거지들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시기가 지나가서 이제 내륙 지역은 이미 청동시대 문화가 거의 다 들어온 시기가 됐을 즈음에 여기 저기 남아있는 것들이 아까 남북동이라든가 송산에서 보이는 그런 식의 야외 화덕만 남아있는 이제 사람들이 워낙 이동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이상 주거지를 잘 만들지 않고 이렇게 야외 화덕만 나타나는 그런 적들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뭐 신도라든가 시도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폐총들은 더 늦은 시기 이제 영종도에 맞아서 이런 큰 좀 섬마저 청동기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점점 더 작은 섬들로 밀려 들어가서 하는 시기가 이런 시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의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 거기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때 물으셔도 되는데 그럼 지금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어가 너무 많은데 그 부동이하고 수혈하고 같은 거고요. 예, 제가 그래서 야외 노지하고 야외 화덕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수혈을 그냥 파는 거는 그냥 수혈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조리를 한 거는 그냥 따로 그냥. 근데 저희가 수혈이라고 그냥 부르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용도를 몰라서요. 저희가 그냥 구덩이를 파여 있고 죽어있는 사람은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확하게 용도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원래 공부하는 인간들은 좀 그렇게 어려운 말 쓰는 걸 좋아해서 수혈유구라고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 편하게 구덩인 건데 저도 이렇게 오래 해도 평상시에 가서는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다 수혈 얘기하고 야외노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어떤 가장 한글용어로 바꾸려고 하더니 하는데 저도 자꾸 내가 헷갈려서 혼용자 써서 죄송합니다. 수혈유구하고 구덩이 같은 개념이고요. 야외노지, 야외덕들이 같은 개념입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어차피 현장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한번 잘 생각하셨다가 질문할 거리가 있으시면 질문도 좀 많이 해주셔야 아마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